김태호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춘근 박사님께서 해주신 질문과 플러스 알파, 김정일 급변사 때, 김정일 사망 전후에서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그리고 진통이 왔을 때 미국의 구체적인 역할, 또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일 것인가, 얼마나 우리 국가 관리를 잘해낼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미국의 해구산을 펴준다고 그랬는데 미국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우리 김태호 박사님이 뭐 잘 요약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핵 억지라는 것은 심리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한하고 미국이 잘 지내는 걸 알면은 북한이 감히 도전을 못하고 또 잘 지내지 않은 것 같으면은 도전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기 나라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라를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남한을 막아줬을 때 북한이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도시가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그때 과연 미국 사람의 심리학이 이거를 그냥 그래도 한국은 뭐 샌프란시스코보다 서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지. 제가 최근에 읽은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지금 미국은 국방정책이 잘못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미국은 서울을 더 잘 지킨다는 거예요. 뉴욕보다. 이런 국방정책이 세상에 어딨냐라고 부르짖는 미국 학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은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것은 우리나라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뭐 그냥 뭐 구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죽으면은, 근데 지금 우리 박승춘 장군님 강의를 쭉 들어보면은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테 우리한테 진다라고 여러분 생각 안 되시죠? 네. 오히려 저것들이 지금 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게임은 끝나서 우리가 다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을 많다는 것을 벌써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우리나라 학자들이라든가 미국도 뭐 연구소 같은 데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완만하게 천천히 붕괴되기보다도 어느 날 그냥 한꺼번에 팍 쓰러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유명한 정치가였던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있죠. 그분도 책에 통일은 산사태처럼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이 김정일 정권 무너지는 거하고 거기서 이제 유추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과연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작전 계획 5027, 5029, 5030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작전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북한에서 갑자기 붕괴되는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거기에 대처할 거냐라는 그 작전 계획이 작전 계획 5029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 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거를 노무현 정부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지도 않을 텐데 그런 계획이 왜 필요하냐는 그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된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잘 진행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만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자유민주 국가로 통일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가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중국이 허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안 될 거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까지는 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봤을 때 미국이 그보다는 훨씬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들어갔을 때는 뭐 미국하고 한국이 같이 들어가야지 개입을 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개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미가 같이 작전계획 5029 이것을 좀 제대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이제 신종국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종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김정일이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 그 하느님의 권위, 김일성이 그 신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김정일이 하는 건데 그것을 계속 이으려면 북한의 무슨 군인이라든가 다른 세력이 아니라 피로 이어지는,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지금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제대로 정권을 뭐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26밖에 안 돼 있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고 무슨 능력이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다른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김정남이나 김정철이라는 그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후계자라는 것이 벌써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후계자라고 그러면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쪽으로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군들 중에서도 김정남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김정찬한테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독재 권력에서는 뭐 정치 숙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형은 지금 마커에 가 있는데 다가 다른 형입니다. 그 형은 뭐 죽을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혼란 상황이 오는데 이 혼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범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